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5단원 무리수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중학과정의 무리수의 연산에 비해서 약간 한 차원 높은 연산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막 굉장히 생소하지는 않습니다만 딱 봤을 때 풀기 힘든 형태들이 있어요. 그 형태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 모두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배우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수 연산에서 무리식의 연산 또는 뭐 분수 형태의 연산 또는 뭐 정수와 관련된 문제들, 기본적으로 고교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은 싹 다 학습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5단원의 내용들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수체계인 복소수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수학이라고 하는 데서 다루는 숫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까지 갖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5단원 내용들 마무리를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푸는 문항들이 많고요. 강의 볼륨 조금 더 이제 크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이번 시간을 트레이닝 하십시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짧게 집중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길게 집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수능, 실제로 보는 입시에서 대학교 진학하기 고3 때 보는 수능 시험이 시간이 100분인 거 알고 있습니까? 100분 동안 1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고 문항들을 보면서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니까 강의도 조금 오늘 양이 많지만 잘 따라오시고, 자, 먼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무리식의 연산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중분호가 있습니다. 이중분호는 중학교 때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쌤이 따로 톡 떼가지고 이번 시간에 같이 설명하고 관련된 문제까지 모두 풀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분호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루트가 2개 있는 거 푸는 겁니다. 루트가 2개 있는 거를 루트가 1개인 걸 만드는 거야. 근데 그 만드는 원리가 막 어마어마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이중분호가 있는 형태는 이렇게 있어, 보통. 루트가 이렇게 안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숫자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드시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으면서 숫자 2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꼴을 여러분이 풀 수가 있습니다. 딱 이 꼴이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중분호 푸는 방법은 요 꼴을 먼저 만드는 건데, 문제에 따라서 이 안쪽 루트 앞에 개수가 2가 아니라 4나 8이 되어 있는 거는 2를 남기고 나머지 안쪽을 집어넣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또 만약에 요 앞쪽에 2가 아니라 숫자가 아무것도 없이 1만 있는 경우에는 요식을 2로 어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요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루트 이런 거야. 2 플러스 루트 3 이런 거는 이중분호 바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분자분모에 4를 곱하면 4분의 8 플러스 4루트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식은 왜 분자분모에 2를 안 곱하고 4를 곱했냐면은 4를 곱해야지 이 식이 이렇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끄집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 아니라 4를 곱하는 거야. 그리고 이 안쪽은요, 루트 8은 그대로 냅두고 그 다음에 요 4를 갖다가 2만 남겨놓고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가 무조건 이중분호 문제는 이 앞에 숫자가 2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중분호를 구합니다. 자, 곱해서 안의 것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 바깥쪽은 더해서 이 바깥쪽을 만드는 겁니다. 곱해서 안의 것, 더해서 바깥의 것을 만들게 되면 이중분호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A 플러스 B, 그러니까 곱해서 더해서 바깥쪽 것, 곱해서 안쪽 것,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 이중분호가 어떻게 풀어지냐면은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단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형태로 나오는데, 이 원리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때 원리를 알아야 돼요. 공식을 때려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알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을 하면서 최종형이 공식을 외우는 겁니다. 근데 이중분호를 푼단 말은 이건 거야.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 A 플러스 B의 뿔마 2루트 AB란 말은 이런 말인 거야. A라는 거는요, 루트 A의 제곱 맞습니까? B라는 거는요,
루트 b의 제곱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뿔마 2에 루트 ab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되면은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었냐면은 루트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전체의 제곱이라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근호에서 이 가장 바깥쪽 근호 안쪽에 있는 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여기에 루트를 지금 씌우는 형태잖아, 지금 문제가.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제곱하고 루트가 사라지면서 루트 a 플러스 루트 b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요거를 제곱하니까 무조건 이 값이 양수가 돼야 돼요. 실제로 이 값이 음수건 양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루트 a랑 루트 b 중에서 큰 값이 앞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a하고 b가 어느 게 큰지 나와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제곱을 한 다음 루트를 씌우면 무조건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계산 결과가 루트 a가 앞에 루트 b가 뒤에, 요거 순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심해 주시도록 하시고, 어쨌든 요 뿔마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이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냐 그런 의미고요. 자, 정리하면 이 만드시고 곱해서 안에 것 더해서 바깥 만들어 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 자, 지금 요거 문제가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형태가 나왔어. 그럼 이런 거야. 2분의는 그대로 있고요. 곱해서 10이 더해서 8이 되는 수를 찾는 겁니다. 있습니까? 6이 10이죠. 그래서 이 식은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중근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많이 쓰지, 검산하고 싶어. 어떻게 검산하느냐? 요거를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죠. 그러면 검산하는 방법이 이걸 제곱해도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지를 봐볼까? 이거 제곱하면 분모는 4가 되고요. 이거 제곱하면 제곱하니까 분모가 8이 되고요. 플러스 2ab니까 2루트 12가 이렇게 나옵니다. 약분하니까 요렇게 없어지는 값은 2가 남고요. 요거는 4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루트 3이라서 2 플러스 루트 3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중근호를 푸는 방법까지 배웠었고, 뒤에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연산이 좀 복잡해. 근데 그 연산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배우는 필수예제 5-5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중학교 3학년 과정이야. 근데 중3 과정에서 이걸 내려면 중3 학생들 거의 다 못 풉니다. 무슨 말이냐? 중3 과정이긴 하지만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유니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고 하니, 자, x제곱 플러스 루트 2y 이퀄 y제곱 플러스 루트 2x 이퀄 루트 3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뭔가 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복잡한 값을 물어봤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야. 이 원리는 뭐냐면요, 이 식은 사실 두 개가 있는 식인 거죠. 이렇게 생긴 식과 뭐 이렇게 생긴 식. 물론 첫 번째랑 세 번째도 같다고 말했으면 같은 식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을 보니까 이게 좀 꼴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써봐요. x제곱 플러스 루트 2y 이퀄 루트 3이라는 식과 y제곱 플러스 루트 2x 이퀄 루트 3. 네, 이렇게 있는 식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트가 좀 안 이쁘네. 자, 루트 3 이렇게. 이 식을 연립하게 되면은 뭐 첫 번째 식이 나오기도 하니까 같은 식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식은요, 식이 사실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식 세 개가 아니라 식은 세 개지만 서로 같은 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서로 다른 식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원리로 모르는 문자 몇 개 있습니까? x, y 두 개가 있죠. 식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으니까 복잡하긴 하지만 이걸 풀면은 x, y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걸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이 값을 전부 다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구하기엔 너무 복잡하지. x, y를 구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걸 여기 대입해가지고 이 식을 얻게 되는 것도 너무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고민들을 하는 건데, 이 식을 봤더니 1번 문제건 2번 문제건 식이 뭐가 있어요? 대칭성이 있고요. 이런 대칭적인 성질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 다른 문제하고 다르게 그 대칭성을 활용해서 복잡한 연산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자, 원리 알겠습니까? 그럼 대칭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식 연산에서 이런 거예요. 합과 곱을 알게 되면은, 그죠? 뺄셈이 나눗셈은 대칭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합과 곱을 알게 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합과 곱을 구할까, 그 고민들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요거 위아래 식을 갖다가 더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좌변이고 그 다음 또 루트 2까지 루트 2의 x 플러스 y 이게 지금 좌변이고요. 우변은 2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과 곱은 아니지만 합과 제곱의 합인데 이걸 잘 보면 합과 곱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 식을 한번 빼볼까요? 자, 대칭성에 의해서 x제곱에서 y제곱 빼고 나니까 이 식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x 플러스 y에 x 마이너스 y 그리고 루트 2y에서 루트 2x를 빼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은 x 마이너스 y가 되고 루트 3끼리 빼면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까? 오케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루트 2 그리고 x 마이너스 y 이퀄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이것은 0 또는 이것은 0인데 문제에서 x하고 y 같지 않기 때문에 x 마이너스 y는 0이 아니고요. 따라서 얘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찾는 거면 합이 루트 2란 뜻이야. x 플러스 y가 루트 2란 뜻이야. 그럼 우리가 xy가 얼마인지만 구하면 이 모든 식들이 대칭이기 때문에 뭐 통분하거나 뭐해서 전부 다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곱셈 공식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봤더니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다시 말하면 루트 2의 제곱 빼기 2의 xy 맞아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이고요. 이거 x 플러스 y가 루트 2이기 때문에 루트 2 루트 2 곱하니까 이 값은 2가 되고요. 이퀄 2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넘기고 넘기니까 4 마이너스 2루트 3이 2xy니까 결국엔 이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합과 곱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 다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이 이거야. 대칭적인 성질이 등장하면 합과 곱을 통해서 구하십시오. 자, x분의 y랑 y분의 x를 갖다가 더하는 문제가 나오면 통분합니다. xy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xy가 문제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이고 됐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죠? 예. 그냥 계산 방법 그거네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가 루트 2니까 그걸 제곱하게 되면 2에서 빼기 2배의 2 마이너스 루트 3.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따라서 구하고 나니까 이 값은 2 루트 3. 그렇죠? 빼기 4.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답이 되는 거야. 자, 알겠습니까? 이거 이제 이 상태로 놔둬도 사실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지만 고교 교육과정상 분모를 이렇게 무리수로 표현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면 이걸 이 상태로 답지에 써놓으면은요 선생님들이 감점을 하거나 심지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을 들여야 돼. 항상 분모를 유리수로. 그래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 분자분모에 어떤 행위를 하느냐. 분자분모에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을 분자부에 2 플러스 루트 3을 곱하게 되면은 이건 2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이니까 분모는 1이 되고요. 자, 이 분자를 연산하게 되는데 이 분자 연산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하면은 4 루트 3 요렇게 하면은 6 되겠어요? 4 루트 3 플러스 6 그 다음 요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8 요렇게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 루트 3이 나오게 되면서 최종적인 정답은 잠깐만요. 네, 뭔가 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x제곱 플러스 y제곱 왜 이러지? 다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죠? 오케이. x 플러스 y제곱은 2고요. 빼기 2에 xy가 앞에서 구한 그죠? 2 마이너스 루트 3이었어요. 그렇지. 이거 앞에 이거 빼먹었구나. 마이너스 4가 아니죠. 쏘리.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네. 자, 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계산을 조심해야 돼, 이게. 이렇게 예쁘게 될 리가 없어.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은 4 루트 3. 그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2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구하니까 2루트 3 플러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쌤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계산 실수를 합니다. 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러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쌤도 이제 수험생 시절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랬던 것 같아.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처음에는요, 모르는 걸 남들보다 빨리 이해하고 빨리 익히고 빨리 배우고 이런 과정이 이제 수학을 잘하는 첫 단계야. 그러다가 우리가 안타깝지만 고교 수준까지 또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수학 실력을 시험으로 평가를 받아. 맞나요? 그래서 그 시험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시험에서 잘 본다는 건 이제 모르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푸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알고 실수 없이 답을 낼 수 있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균형 있게 다 연습을 하시고, 강의를 통해서 연습은 할 수가 없어. 배울 수밖에 없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유제 같은 거 미리 스스로 풀어보시고, 그러면서 스스로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반드시 하시고요. 연습 문제 쌤이 첫 강의에 설명했지만 미리 풀어보지 않아도 무방해. 하지만 한 번 배우고 나서 두 번, 세 번째는 여러분이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1번 풀어봤고요. 자, 두 번째도 같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와 복잡하다 이거야. 이거 x제곱 플러스 1분의 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x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식은 어쩔 수 없이 통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통분할 분모는 이것 곱하기 이걸 하게 되니까 x제곱 y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y세제곱 플러스 y, 이렇게 곱하면 x세제곱 플러스 x니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칭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요. 맞습니까? 이 식은 xy 전체 제곱입니다. xy가 아까 2-루트 3이었어요. 2-루트 3이 xy. x 플러스 y는 루트 2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제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7 마이너스 4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까 어디서만 구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2루트 3 마이너스 2였습니다. 이 식은 네,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간 식은 이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거 알고 있어요?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그러니까 곱셈 공식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지금 우리가 x 플러스 y니까 2루트 2 마이너스 xy가 뭐라고? xy가 뭐라고? 2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y가 뭐라고? 네, 루트 2. 야, 진짜 복잡하다. 그리고 뒤에 x 플러스 y가 있습니다. 좋아, 자, 다 써볼게요. 좋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자 2루트 2 빼기 2의 빼기 3의 xy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x 플러스 y 루트 2 자 플러스 x 플러스 y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연산을 하는데 우선 이 분자에 있는 것만 잠깐 보니까 분자에 있는 식이 루트 2 루트 2 루트 2 전부 루트 2가 있네? 좋아. 분자를 적으니까 전부 루트 2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은 2루트 2하고 그냥 루트 2니까 3루트 2가 돼서 3이 남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 6이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3루트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좋아, 이걸 한번 더 묶어볼까? 자, 여기는 3루트 3 빼기 3이니까 3으로 묶어내면은 3루트 2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이게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유리화하면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분자군요. 유리화는 아니군요. 자, 분모도 7, 5, 6의 6, 분모가 6의 6. 그죠? 그리고 4하고 2니까 마이너스 2루트 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분자 분모에 6 플러스 2루트 3을 갖다 곱하게 되면 유리화하게 돼서 답이 나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식을 잘 봤더니 요 루트 3 빼기 1이 세면 분모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보입니까? 루트 3 왜냐면 2루트 3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루트 3을 곱하면 6이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2루트 3으로 묶어내면은 이게 루트 3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이 처음 할 때 보면은 잘 안 보여. 근데 그 안 보이는 거는 괜찮아. 아까 안 보이는 학생들은 분자분모에 6 플러스 2루트 3을 곱하면 되는 거야. 유리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서 보이는 학생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거 약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 분모 루트 3하고 분자 3도 약분하면 이 값이 루트 3이 남게 돼서 분모는 2, 분자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2니까 정답은 2분의 루트 6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되겠죠? 네, 5-5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슨 과정이라고? 중학과정이야. 뭐 세제곱근은 중학과정이 아니지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으로 다 풀 수가 있는데 네, 복잡한 연산이 등장했을 것들을 다 일일이 구하지 않고 쉽게 구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야. 자, 봅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이렇게 생긴 2차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x 구할 수 있습니까? x? 이 x 뭐야, x가?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네, 이렇게 그죠?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이게 x인 거야.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구하십시오. 끔찍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식을 여러분이 이 x값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이상하잖아 또. x 4제곱이랑 막.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지금 이 원리를 통해서 복잡한 식을 구하는데 그 연산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이거 뭐야? 루트 5야 왜? 루트 3. 쏘리. b-제곱 마이너스 ac가 복잡한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까? 봤더니 잘 보세요. 이 식이 0이니까 요 복잡한 식에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라는 형태가 있으면 그건 싸그리 다 0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다항식의 연산에서 이거 기억납니까? x 4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라고 하는 4차식은 저 식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고 나머지 얼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등식 기억납니까? 우리 배웠던? 네,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요 식으로 나누면 얘가 0이니까 어차피 이거 전체가 0이 돼 사라지고 결국에는 요 나머지에 대한 연산만 하면 되는데 이 나머지가 반드시 몇 차식입니까? 요거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반드시 1차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배우기를 여기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면은 나머지 정리를 통해 하고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나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앞에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를 왜 배웠는지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식은 어쩔 수 없이 직접 나누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처럼 보이네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러니까 x의 제곱이 되면은 여기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되면서 이것들을 위에서 아래까지 빼고 나니까 0이 되고요. 이거 빼고 나니까 x의 세제곱이 되고요. 빼고 나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5x가 되겠습니다. 다시 플러스 x를 만들게 되면은 여기가 x의 그죠? 예, 플러스 x의 세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x가 남게 됩니다. 역시 위에서 아래까지 빼고 나면 이건 사라지고 이거는 x제곱이 남고 마이너스 6x가 남고 플러스 5가 돼서 여기에 상수항이 플러스 1이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돼서 위에서 아래 거 빼고 나면은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가 남고요. 5에서 1 빼니까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요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이 식은 이건 거예요. 결국에는 요 복잡한 fx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게 몫인 거죠. 플러스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앞덩어리가 어차피 얘가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쌤 이거 0으로 나누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야. 0으로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식을 분수 형태로 쓰는 게 아니야. 항등식 형태로 fx인 4차식은 이것 곱하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꼴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요. 요게 얼마가 되는지만 구하면 되는데 방금 x를 구했죠. 얼마였습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플러스 2루트 3이 되고 플러스 4 되니까 4 사라져서 정답은 뿔마 2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루트 3 또는 마이너스 2루트 3이 답이 되겠죠. 알겠어요?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x가 2 플러스 루트 3일 때 자, 이런 식을 만족할 때 역시 이 복잡한 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랑 비슷한 문제인 거야. 다만 이거는 2차식이 아니라 루트가 포함된 식이지만 이것도 역시 2차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 요거 루트 빼놓고 넘기면은요, x-2가 되고요. 여기가 루트 3이 되는데 이 식 양변을 제곱하고 이것도 역시 제곱하게 되면 식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 식은 뭐가 됩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3이니까 넘어가면은 플러스 1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식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의 분자분모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로 직접 똑같아요. 나눠. 그래서 몫이 얼마가 돼? 나머지가 얼마가 돼? 이거를 구하는 형태로서 문제를 풀면 되겠고요. 이걸 푸는 과정에서 혹시나 연산이 조금 간단하게 되면은 뭐 조금 더 쉽게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식 같은 경우는 x제곱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x제곱 자리에 4x-1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2차식을 전부 다 1차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테크닉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분모를 어떻게 쓸 수 있지? x제곱 자리에 4x-1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4x-1이니까 4x는 사라지고 해서 이 분모는 뭐만 남냐면요. 이 분모가 요 식 좀 구하는 거잖아. 분모가 2밖에 안 남는 거야, 그냥. 물론 이 식을 직접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 그리고 곱하기 몫은 1 나머지는 2 해서 이렇게 얻어도 되는데 방금처럼 x제곱 자리에 집어넣는 것도 무방하다고요. 자, 분자도 한번 해볼까, 분자도? 자, 복잡한데 이것도 쌤이 한 번만 더 불굴의 의지로. 이런 거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나눠보세요. 자, 해보세요. 여러분이 해봐. 얼른 해봐. 자, 강의 틀어놓고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쌤도 지금 할 테니까. 자, x제곱이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빼고 나면은 3x의 세제곱 빼기 10x의 제곱 마이너스 5x 여기가 플러스 3x가 들어가고 그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의 제곱 플러스 3x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앞에 플러스 2가 들어가니까 2x의 제곱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2가 돼서 빼고 나면은 3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은 뭐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 플러스 3인 거야, 지금. 자, 됐습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어차피 0이니까 결국 이 식의 분자는 3밖에 안 남게 되는 거야. 대입도 불필요합니다. 그냥 이게 끝인 거예요. 됐어요? 자, 세 번째. 자, 이번엔 세제곱근이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세제곱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사용되는 공식이 조금 다르지. 이 세제곱을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면은 이런 거지. 세제곱근 루트 2를 갖다가 세제곱하면 요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푼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푸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식을 넘긴 다음 양변에 세제곱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이걸 잘 보니까 쌤이 이런 느낌이 든다. 세제곱근 루트 2를 쌤이 a라고 놓으면 요 식의 x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x는
1 플러스 a 플러스 a 제곱의 느낌이야. 자, 이거 보입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a의 세제곱이 이거든요. 이 식으로부터 a의 세제곱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변에 a-2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식은 이거야. a-1의 x는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말인 거야. 자, a 세제곱이 얼마입니까? 2이기 때문에 요 값이 1이 되는 거야. 1.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x에 관한 식을 얻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a가 뭐라고요? 세제곱근 루트 2니까 여러분 요 식을 변형을 하고 나니까 이 식의 특징으로부터 세제곱근 루트 2 마이너스 1의 x는 1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제곱근 루트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요 x를 넘기면 세제곱근 루트 2의 x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양변 어떻게 합니까? 세제곱을 하면 좌변은 2x의 세제곱, 우변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째로 넘기면 지금 이걸 구하는 문제인데 뭔가 이 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식이 뭐예요? 넘기고 나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퀄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값이 1인데 이 값이 1이니까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정답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직접 대입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식을 통해 갖고 세제곱근이나 제곱근이 없는 식을 뽑아내서 그걸 통해서 연산하는 거야. 자, 이중분호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5-7번, 8번이 이중분호가 있는 문제야. 자, 우와, 이거 뭐야? 이중분호가 아니네. 삼중근호, 삼중근호. 삼중근호를 푸는 건 따로 안 배우니까 일단 요 덩어리만 먼저 연산하는 거야. 일단 이거 어쨌든 이 전체의 소수 부분을 x라고 할 때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저 밑줄 친 부분을 갖다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지. 앞에 8은 냅두고요. 이거 8은 냅두고요. 루트 3 플러스 루트 8만 간단하게 해보자고 하는데 루트 8이 뭡니까? 2루트 2 맞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곱해서 2 더해서 3이 되는 두 숫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2고 하나가 1이죠. 그래서 곱해서 2 더해서 3. 그러면 이거 갖다가 요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루트는 씌우는 건데. 1은 루트를 씌워도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이거 알겠어요, 지금? 이 안쪽을 완전 제곱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은요. 결국에는 이게 되는 거야. 루트 여기 앞에 10이 그대로 있고 여기다 8을 곱하니까 18 플러스 8루트 2를 구하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걸 이중분을 또 풀어야 되는데 이걸 8루트 2로 구할 수는 없고 루트 18 플러스 2를 무조건 남겨놓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때는 4가 들어가니까 제곱에서 16이 들어가니까 32가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어요? 루트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제곱이 돼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32 더해서 18이 되는 두 수. 오케이. 16하고 2. 어차피 곱해서 30이 되는 수는 별로 없어요. 1, 32, 2, 16, 4, 8.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 식 중에서 되는 것은 루트 16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건데 그 중에 루트 16이 4니까 4 플러스 루트 2인 겁니다. 이거의 소수 부분인데 루트 2가 1.414 점점이니까 값은 5.414 점점점에서 요 0. 얼마 이게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부분이 되는 거야. 이게 x인 거야. 근데 그 x를 여기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당연히 이 x를 집어넣을 때 요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한 값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있습니까? 있습니다. 4 플러스 루트 2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이런 거야. 4 플러스 루트 2가 있는데 이거의 정수 부분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5지 5. 5. 얼마니까. 그러면 이거 소수 부분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쨌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하면 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 식에서 정수 부분을 뺀 루트 2 마이너스 1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한 소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x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하는 문제야. 근데 이게 x인데 x 플러스 1을 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 식은. 와, 또 이중근호네. 근데 분모는 x 플러스 1을 하게 되는 게 값을 루트 2죠. 루트 2.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값을 구하는 건데 이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거 마이너스를 넘겨서 양면 제곱하게 되면 2가 되고요.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은요. x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x제곱 플러스 2x 자리에 넘어가서 2를 대입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루트 안쪽이 1이라는 뜻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루트 2-1하고 루트 2 플러스 1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분호긴 한데 분자 분모가 모두 이중분호인데 이 식은 이중분호 풀기 전에 유리화부터 시켜볼까요? 루트 2 플러스 1하고 루트 2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하면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하게 되니까 이 값은 분모가 1이 되고요. 분자는 루트 2 플러스 1에 제곱을 하는 건데 그 제곱한 다음 루트를 씌우니까 그냥 루트 2 플러스 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5-8번. 자, 이번에는 세제곱근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장난을 쳐봅시다. 자, 일단은 세제곱근을 이중근호 형태로 있는 것을 푸는 거는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런 느낌인 거야. 이 세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뭘로 고치면 돼? 어떤 식의 세제곱으로 고칠 수 있으면 돼.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냅두는 거야. 만약에 가능하면 세제곱을 고친 다음에 세제곱기 날려버리고 괄호만 쓰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잘 봤더니 x하고 y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7은 동일하고요. 이게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있는 것만 차이가 있으니 결국에는 이 식이 굉장히 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xy랑 x세제곱, y세제곱 구하고요. xy 이것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문제를 순서대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xy가 제일 쉽네요. xy 구하는 방법은 세제곱근 루트에 이거 곱하면 되는데 합과 차이 곱이니까 7, 7은 49. 그 다음에 빼기 5루트 2랑 5루트 1을 곱하게 되면 25 곱하기 2니까 50이 돼서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이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곱은 쉽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을 구하는 건데 이건 어차피 세제곱이 날라가서 더하게 되니까 이 값은 그냥 14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알기로 요 식은 x세제곱 y세제곱 더하는 값은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빼기 3xy의 x 플러스 y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식이. 근데 지금 우리가 요 두 번째, 첫 번째 다 했어요, 지금. 두 번째 x 플러스 y를 구하는 값이니까 요 값을 사람이 k라고 놓으면은 이 값은 k 세제곱 마이너스 3에 xy 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1이 되면서 k가 되고 요 값이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거를 풀면은 여러분이 x 더하기 y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풀어볼까요? 자, k 세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4는 0을 푸는 겁니다. 이건 이제 왼쪽으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인수정리 기억납니까? 여기다가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고 0이 되는 걸 찾는 건데 막 하는 게 아니라 14의 약수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어. 안 돼. 2 집어넣어. 2의 세제곱 6, 8, 6 더하니까 되네? 따라서 이 식은 절대표입니다. 1, 0, 3, 마이너스 14를 하게 되고 2로 나누게 되면은 1, 2, 4, 7, 14가 되면서 0이 되고요. 이 식은 x-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로부터 얻을 수 있는 x값은 x가 2가 되겠네요. 됐니? 또는 이것을 0으로 만드는 값이 x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판별식 b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x는 2야. x가 x가 아니네. k. x가 아니야. k-2에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7은 0이고 이것을 만족하는 값이 실수가 없기 때문에 얻게 되는 k 값은 2만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게 뭡니까? x 플러스 y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거야. 합은 2, 곱은 마이너스 1. 이 식은 이겁니다, 지금. 합은 2, 곱은 마이너스 1이야. 알겠어요? 합은 2, 곱은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거를 통해서 요걸 구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걸 갖다 보면 4제곱이니까 4제곱 바로 구하기는 조금 그렇고 요거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한번 구해볼까? 이 값은 합의 제곱 빼기 2xy 2xy를 빼는 거니까 더하기 2가 되면서 이 값이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제곱하게 되면 x4제곱, y4제곱, 2x제곱, y제곱이니까 빼기 x제곱, y제곱하게 되면은 요 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요 값이 6이니까 66에 36에서 빼기 xy가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면 플러스 1이니까 1을 빼면 정답은 3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할만합니까? 좋아요. 자, 이제 2단원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마지막 개념인데 이거는 중3 때 배웠던 내용이야. 다만 조금 복잡해. 그러니까 전부 다 배운 거예요, 전부 다. 어떤 것인고 하니 ABCD가 유리수이고 루트 m이 무리수일 때 요 이름이 바로 무리수의 상등이야. 상등은 서로 상자의 같을 등자야. 그러니까 무리수가 포함된 식이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자, 그런 식들이 나와 있는 건데 이걸 먼저 잠깐 설명해 봅니다. 잘 봐요. 루트 2가 2루트 2가 a 루트 2라고 하면 a는 얼마야? a는 2야. 이건 되겠지 당연히. 잘 봐.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 a 루트 2 플러스 b 루트 3이야. 라고 물으시면은 a, b가 얼마입니까? a가 1, b가 1입니다 라고 말하면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a는 1, b가 1인 게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a는 1, b는 1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러느냐? 이런 거 지금 요거 답이 되는 걸 찾는 과정이 얘가 얘하고 똑같고 이것이 똑같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지금 문제를 푼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얘가 얘하고 똑같고요. 얘가 얘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 a가 뭐이면 루트 2분의 루트 3이면 a 루트 2는 루트 3이 되는 거야. b가 무엇이면 루트 3분의 루트 2면 이 부분은 루트 2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만족하는 a, b는 무수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모르는 문자가 A, B 두 개지.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무수히 많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느냐? 잘 봐. 이게 무리수의 상등의 핵심인 거야. 개수가 이게 좀 무리수식이잖아. 개수가 무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보다 간단한 유리수라고 하는 가정 또는 뭐 정수라는 가정 또는 분수라는 가정 이런 가정이 있으면 절대 이 A, B로부터는 루트가 탄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식이 같으려면은 A, B가 무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있으면 이 루트 2인 녀석은 루트 2인 녀석과 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A 값은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루트 3이 나오는 것은 루트 3인 것과 같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부분값도 역시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리수의 상등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의 상등은 단순히 식이 똑같다가 아니라 개수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개수 조건이 무리수면은요 방금 했던 건 답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반면에 그게 아니라 개수가 유리수면 이 덩어리는 무조건 루트 2의 루트 2의 유리수배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얘가 얘랑 같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로부터 식을 두 개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조건이 왜 필요합니까? 개수가 유리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알겠습니까? 유리수가 되니까 이게 0이란 뜻은 이게 0 플러스 0 루트 m이란 뜻이잖아. 이게 지금 유리수야, 오른쪽이. 이것도 왼쪽이 유리수일 수밖에 없어, 같으려면은. 그러니까 이 b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지만이 무리수인 부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얻어지는 것은 A가 0이니까 A는 0, B는 0. 자, A 플러스 B 루트 M이 C 플러스 D 루트 M면은 C하고 A 똑같고 B하고 D가 똑같다는 것이 바로 무리수의 상대인 거야. 단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개수가 유리수이고 이것이 무리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요 식이 A 플러스 루트 M은 B 플러스 M이면 요것끼리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쌤, 루트 M, 루트 N이 무리수인 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없으면 예를 들어서 M이 4라고 쳐봐. M이 4라고 쳐봐.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지. 2 플러스 루트 4 하면 이게 4죠 4. 그럼 이걸 만족하는 값은 이 왼쪽이 4니까 B가 4이고 N이 0일 수도 있고 알겠습니까? B가 3이고 N이 1일 수도 있고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무리수니까 이거는 무리수끼리 똑같고 유리수끼리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A, B의 유리수가 되면은 이것이 0이면은 요거 전부 다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수 조건을 눈여겨서 보시고 와, 엄청 복잡하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유리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3 플러스 2루트 2를 분자분모에 곱하니까 분모는 3의 제곱, 2루트 제곱을 뺀 거라니까 분모는 1이고요. 오히려 쉽네요. 3 플러스 2루트 2의 x 마이너스 여기는 3 마이너스 2루트 2를 분자분모에 곱하면 되겠죠. 거기에 y 이퀄 3 플러스 6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로부터 루트 2가 있는 2루트 2x 2루트 2y 6루트 2가 똑같으니까 x 이런 거죠. 2x 플러스 2y는 6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트 2 앞의 개수가 2x 루트 2 앞의 개수가 2y가 되는 거니까 더하게 되는 게 루트 2 앞의 개수 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3x 마이너스 3y 이퀄 3이 돼서 이거를 풀게 되니까 x 플러스 y는 3이고요. x 마이너스 y는 1이니까 x는 2, y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훨씬 더 복잡해 보이지만 이건 전혀 안 복잡해요. 왜냐면은 문제가 이걸 만족하는 유리수 XYZ에 대해서 이것을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잘 봐보세요. 루트 2가 있는 걸 쭉 한번 써볼까? x니까 x의 제곱. 루트 2가 있는 걸 써볼까?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게 좌변에서 루트 2가 있는 것들이야. 그럼 이게 루트 2가 있는 거 앞에는 5니까 이 값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5루트 2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는 겁니까?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3이 있는 거 한번 써볼까? 미식은 루트 3 앞에는 x가 있고요. 여기는 y가 있고요. 여기는 z가 있는 거야. 이거 루트 3 앞에는 3이 있으니까 이 값이 3루트 3하고 똑같으니까 이 값은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이고 제곱 더한 게 5가 됐을 때 x, y, y, z, z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요걸 제곱하면 9가 되지. 거기에서 이걸 5를 빼는 거야. 이게 뭐가 됩니까? 2xy의 2yz의 2z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찾고 싶은 값은 나누기 2하면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호흡이 좀 길다 그랬어요. 네. 지치지 말고 따라오시고. 자, 이제 우리가 앞단원에 4단원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하고 통합교과적인 문제야. 어떤 문제인 거 아니? 네. 잘 보세요. x에 관한 다항식이 3차식이야. 모르는 문제 몇 개 있습니까? A, B, C가 3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x-1로 나머지가 마이너스 8이야. 이거는 우리가 앞에 했잖아. 자, 선생님 이 식을요. fx라고 한번 놔보면 이거를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1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식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야. 마지막 질문이 이걸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마지막 질문이 f-1이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똑같습니다. 나머지 정리 돼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fx를 깔끔하게 구하는 문제야. 그럼 모르는 문제가 몇 개 있습니까? A, B, C 3개가 있는 거야. 그럼 식을 몇 개 얻어야 돼? 식을 3개 얻어야 되는 거야. 그 식을 3개를 얻으려면 조건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이 조건이야.
그 다음 잘 보세요. 이거를 요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x자리에다가 1-루트 2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0이 되는 거잖아. 그 말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의 1-루트 2를 구하게 되면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f의 1-루트 1을 내면 0인 거야. 그러니까 식이 사실은 3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에서 A, B, C 개수가 유리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뭔가 저거랑 관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잘 보세요. 식으로 쓰면은 여기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게 뭐입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8이에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1-루트 2를 x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봐봐. 이거는 쓸게요. 1-루트 2의 세제곱 플러스 a의 1-루트 2의 제곱 플러스 b의 1-루트 2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식을 몇 개를 뽑아낼 수가 있는? 식을 2개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왜? 무리수의 상등에 의해서 이걸 전개를 하면은 루트 2가 있는 항과 루트 2가 없는 항이 나올 텐데 그 값을 더한 게 0이 되고 개수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루트 2 앞에 개수도 0, 상수항도 0이라는 말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전개해 볼게요. 이 식은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루트 2 플러스 3이 6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전개하게 되면 플러스 a 마이너스 2 루트 2a 플러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b 루트 2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끔찍한 식이 나오지만 루트 2가 있는 녀석, 있는 녀석, 있는 녀석, 있는 녀석을 따로 떼가지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개수만 보는 거야.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2a 여기는 마이너스 b를 한 값은 0이라고 얻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루트 2가 없는 거 7이야 7 플러스 a 맞죠? 그 다음 3a인가 3a 한 번 쓸까요? 3a 그 다음에 b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하는 식을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결국은 식이 몇 개입니까? 3개인 거예요, 3개. 요거 나와 있고, 요거 나와 있고, 요거 나와 있고.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 식의 c를 소거하면 a, b에 관한 식을 2개를 얻을 수가 있네. 그걸 먼저 써볼까요? 우선 두 번째 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넘기면은요. 2a 마이너스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라는 식 하나를 얻고, 자, 그다음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 식의 아래에서 위에 걸 뺍니다. 그러면 이 식은 CC가 사라지고 3A에서 A 빼니까 2A B에서 B를 빼니까 0이 되고 그래서 이 값은 2A가 남게 되겠고요. 2A는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9를 빼니까 마이너스 9 빼니까 2가 돼서 A가 1이 나와버렸어요. 그냥 끝났네. 그럼 B가 얼마입니까? 1 나왔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7이 되고요. C는 어떻게 구합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마이너스 9니까 이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됩니까? 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고 싶은 fx가 x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고 이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으니까 f 마이너스 1이 답이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7 마이너스 3이 최종적인 답이므로 정답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중근호에 대한 개념 관련된 문제풀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학과정에서 배웠던 무리식의 연산 그중에서 뭐 유리화시키는 거 세제곱짜리 유리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상 실수단원에서 고교과정에 배워야 되는 내용들을 거의 다 빠짐없이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 단원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고 요 5단원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실수 이외의 새로운 수체계인 허수 복소수, 고등학교 과정에서 유니크하게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들이랑 공부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구성된 전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따라오시고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